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진행이 된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사건,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바라보는 이 시민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좀 감명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태도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기 전과 후,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이 최초에 기소한 게 지난 9월 6일이었죠.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그 전과 후를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소 전에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기소 이후에는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된 거죠. 이게 둘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피의자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거기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을의 지위죠. 반면에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막 나오면서 바로 직전에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의 기소권에 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주택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국 교수가 얘기한 이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금 법정에서 그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의 소송 지휘권도 마음껏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내부의 기류를 보면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이 얼마나 남용이 됐는지가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시민들의 태도예요. 이 준비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방청을 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 보도에 의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언론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언론을 보면서 검찰의 태도에 분개하고 언론의 행태에 열받고 하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방청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준비 공판 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1차 준비 공판 때는 저도 직접 가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반인 방청객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자들은 2차 준비 공판 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6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줄었고 일반인 방청객이 한 서너 명, 너댓 명으로 늘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3차 준비 공판 때는 뭐 기자 수는 2, 30명 뭐 거기서 거긴데 일반인 방청객이 제가 보기에 한 10여 명 정도는 일반인 방청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법정이긴 하지만 방청객 좌석이 한 2, 30석이 있는데 그 자리를 꽉 채우고 뒤에도 꽤 많은 분들이 서서 재판을 1시간가량 방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4차 준비 공판이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아요. 4차 준비 공판은 더더군다나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재판 일시 그리고 법정 어디서 열리는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직접 공판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4차 준비 공판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제 재판을 챙겨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접하는 정보를 믿지 못하겠으니 시민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비제도권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는 부족해. 그래도 나는 더 열정적이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간에 걸쳐서 서초동 검찰청상 앞에서 촛불을 들고 여의도로 옮겨가서 검찰개혁 조국수호 공수처 설치를 외쳤던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직접,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직접 법정으로 나와서 또는 법정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비제도권 이 미디어를 찾아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판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도 계속 늘고 있어요. 1차 공판 때는 고양이 뉴스라는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 중엔 유일하게 아마 방청을 해서 소식을 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2차, 3차 지나가면서 계속 많은 채널에서 점점 더 많은 채널에서 이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이 시사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죠. 김남국 변호사, 아마 신장식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각종 시사 방송이라든지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하는 변호사들인데, 김남국 변호사는 엊그제 열렸던 3차 준비 공판 때 직접 방청을 하고 그 내용을 또 각종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의 정보 격차가 극과 극을 달리죠.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쥐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내 입맛에 맞는 거를 툭툭 떨어뜨립니다. 여론전을 하는 거죠. 이거 마치 제주 똥돼지 같아요. 검찰이 위에서 똥 싸주면 그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먹고 자기 위장에 있는 것과 섞어서 다시 배설을 하죠. 그거를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뿌려대고 이거 받아먹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달리 정보를 접할 방법이나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구린내가 풀풀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열받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검찰의 수사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는 달라요.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시민 누구나 방청을 할 수도 있고요. 기자들도 이 법정 안에서만큼은 일반 방청객들 사이에서 일반 방청객과 똑같이 이 법정 안에서는 그냥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워드 타이핑하면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정 안에서만큼은 정보의 격차가 전혀 없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전하는 보도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언론이 전하는 보도는 그나마 시민들이 직접 보거나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시민의 자격으로 이제 방청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비교를 해놓고 보자면 언론사 기자들이 쓰는 건 말이죠.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가공을 해서 기사로 작성을 하면서 검찰이 자꾸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검찰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검찰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이 막 쏟아져 나와도 맘껏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한 유튜버들이라든지 또는 시민들 각각의 뭐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기로 하는 분들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자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 시민 미디어들이 전문성이나 깊이 면에서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SNS 또는 자신의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분들 중에는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요. 기자 출신도 있고요. 정치인 출신도 있고 나름 내공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법조 출입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 기껏해야 5년차, 10년차 뭐 이 정도 될 테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이 시민 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결코 전문성이나 깊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4차 준비 공판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말 나온 김에 엊그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에 4차 준비 공판,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4차 준비 공판 열리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어서 14개 추가 혐의에 대한 1차 준비 공판이 함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417호 대법정은요, 굵직굵직한 이 큰 재판이 여기서 많이 열렸었죠. 과거에 뭐 박근혜, 이명박 또는 뭐 이재용 재판도 여기서 열렸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전두환, 노태우 재판도 바로 이 법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마 재판 일정상 주로 화요일에 열리던 재판이 이제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열리게 되니까 법정 일정상 아마 이 법정으로 옮겨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법정이 굉장히 큽니다. 방청석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석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판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12월 19일 오전 10시에 417호 대법정으로 오시면 된다 하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무료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깨어있는 시민들께 박수를 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